식탁 위 제사상 앞 촛불이 흔들립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말해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분자는 옥장도를 쥔 손을 떨며 대답합니다. 영대 김영대, 내 첫사랑, 내 아버지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집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 정희가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내며 속삭입니다. 어머니 제 친부도 김영대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남해동의 오래된 다가구 주택. 장마비가 처마 끝에서 똑딱시계처럼 떨어지던 오후였습니다. 은퇴교사인 박분자는 올해로 76이 되었어요. 베란다 난간에 걸어둔 매실 장아찌 병을 들여다보며 분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도 때가 되면 합쳐져야 평온해. 합골이 그래. 분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삭혀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매실처럼 시간의 무게를 머금은 목소리였죠. 장아찌 병 속 매실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들고 온 노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있었어요. 민수는 올해 50살입니다. TV 뉴스를 흘려보던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주식은 또 떨어졌네. IMF 때 생각나네. 분자는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민수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제 위기 때 아버지가 보여주던 무너진 모습을 기억하는 것 같았죠. 며느리 윤정이는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47이에요. 손에는 장례업체 로고가 찍힌 명함 몇 장이 들려 있었죠. 정희는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담담했어요. 요즘은 화장이 기본이에요. 합골은 가족 동의가 민감해서 현장에서 분쟁도 많고요. 정희의 말투는 전문가다운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어요. 마치 정희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손자 지호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19살 청년이죠. 지호는 시험 기간이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고3 때 쓰던 문제집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방문 틈새로 지호의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늘 과거와 현재가 싸운다. 차례상과 봉안당, 두 세계 사이에서. 지호의 말은 정확했어요. 이 집은 언제나 전통과 현대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면 누가 어디 앉을지부터 의견이 갈렸고 명절 음식 메뉴 하나도 세대 간 줄다리기였죠. 분자는 거실 장롱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2층장이었어요. 분자는 주위를 살피듯 한번 둘러보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천으로 싼 무언가가 만져졌어요. 분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젊은 분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남포동 다방 앞이었죠. 옆에는 한 청년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환한 웃음이었죠. 분자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또렷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0 봄 남포동. 분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보는 분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 주름 사이로 오래된 기억들이 스며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공단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역전 다방의 커피향, 연탄재 냄새가 가득하던 골목길. 분자는 사진을 다시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넣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다시 봉인하듯이 말이죠. 분자는 장롱문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분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야기, 물가 상승 이야기,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 분자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마셨습니다. 정희는 명함들을 정리하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지호는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지 이어폰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죠. 이 집의 일상은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말이죠. 한 장의 사진, 한마디 진실이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장마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규칙적이었어요. 똑딱, 똑딱. 시계처럼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분자에게 남은 시간을, 이 가족에게 남은 평온의 시간을 말이죠. 분자는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실 장아찌 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매실들은 서로 부딪히고 섞이고 결국 하나의 맛으로 익어갑니다. 분자는 다시 중얼거렸어요. 사람도 그래. 때가 되면 합쳐져야 평온해. 하지만 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합쳐지기 전에 먼저 드러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봉안당에 모였어요. 부산 외곽에 자리한 봉안당은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울렸죠. 벽면에는 수많은 유골함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함 앞에는 작은 명패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분자의 남편 고 최상도의 유골함이 놓인 자리 앞이었어요. 상도는 향년 7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죠. 유골함 앞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분자는 관리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도 옆에 내 자리를 미리 잡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학골로요.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분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정이었죠.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의 눈빛이 번쩍 빛났어요. 어머니, 학골은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아버님 유골함의 관리 기록이 완벽하지 않아요. 관리 기록?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유골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정희는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게 요즘 규정이 바뀌어서요. 동의 절차가 복잡해졌어요. 분자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분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캐묻지 않았어요. 관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합골 절차는 복잡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유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엄마 뜻대로 하세요. 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봉안당을 나서는 길, 분자는 정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자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짐작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분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민수의 방 앞을 지나쳤어요. 방문 틈새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정희, 엄마 소원이잖아.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 장례는 소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이 먼저예요. 분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희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유골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정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봉안 기록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메모, 라벨 교체 이력이요. 2000년대 초반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던 시기 기록이에요. 분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명이인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담당자가 라벨을 재부착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정희가 대답했어요. 민수 씨, 장례 업무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자리를 찾아 헤매요.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편치 못해요. 분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오래 참아왔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1980년 봄 남포동. 공단 굴뚝 위로 안개가 맴돌던 날이었어요. 연탄재 냄새가 골목을 덮었고 역전 다방 은성 앞에서 영대가 분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영대는 말했습니다. 분자야, 우리 멀리 가자. 서울이든 어디든. 하지만 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의 기대, 안정된 삶, 체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뱃속에 자라고 있던 아이. 분자는 영대를 떠나 상도를 선택했습니다. 상도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분자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키웠죠. 민수는 상도의 성을 받았고 상도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마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분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라 이 애가 뭘 알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분자는 결심했습니다. 정의가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죠. 분자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밤은 깊어갔고 분자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비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장례식장 업무로 바빴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최상도의 봉안 기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정희는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봉안당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최상도의 기록이 떴어요. 2000년대 초반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던 과도기 기록이었습니다. 정희는 스크롤을 내리며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라벨 교체 이력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메모가 눈에 밟혔어요. 동명이인 오류 가능성, 라벨 재부착, 담당자 이동근. 정희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동명이인 오류라는 말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유골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의미했죠. 정희는 담당자였던 이동근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직원 명부를 뒤졌어요. 다행히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같은 노이즈가 섞인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이동근 과장님이신가요? 저는 명한 장례식장 윤정희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메모 남기신 거요. 최상도 선생 봉하남 라벨 바뀐 적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동근이 뭔가를 기억해 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기록상 한 번 근데 그땐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동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장장이 바뀌고 시스템 통합하던 시절이라 혼란스러웠어요. 유골함 라벨이 떨어지거나 발에서 재부착하는 경우가 많았죠. 동명이인도 꽤 있었고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최상도 선생 유골함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시기 기록은 완벽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야근이라 집에 없었어요. 분자와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분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분자는 손을 멈췄어요. 정희야, 왔구나. 어머니,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분자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분자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무슨 말을 꺼낼지를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학골은 잠시 미루시죠. 유골함 라벨에 이력이 있어요. 분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어졌어요. 그게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까진 다만 확인은 필요해요. 확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니? 정희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형질이나 모발, 유품을 통해 추정할 수 있어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가능합니다. 분자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대신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 뼈가루에다 또 뭘 더 해보자고? 정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버님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만약 정말로 다른 분의 유골이라면 그분도 제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분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자는 두려웠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다른 진실까지 드러날까 봐요. 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보다 분자는 말을 삼켰습니다. 정희는 분자를 기다렸어요. 분자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넌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거니?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분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름만 남겼죠. 김영대. 그 이름만요. 분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김영대. 그 이름이 정희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제자리를 찾아야 편안하다는 거리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학골하시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정말 그 자리에 계신지요. 분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영대. 정희의 아버지가 영대라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덮어둔 이름이 이 집을 흔들겠구나. 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생각보다 세상이 좁구나 싶어서.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자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어머니도 김영대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고 분자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분자는 장롱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죠. 사진 속 영대가 웃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대야, 미안해. 내가 남긴 것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 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민수는 회사 일로 나갔고 분자는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자기 방을 정리하다가 장롱 정리를 맡게 되었어요. 지호는 오래된 2층장 앞에 섰습니다. 먼지가 쌓인 장롱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낡은 이불들과 옷가지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지호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지호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것 같았죠. 지호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옥장도가 들어 있었어요. 전통 여인의 호신용 칼이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손잡이가 세월의 때를 머금고 있었죠. 옆에는 낡은 편지 몇 장이 접혀 있었어요.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 지호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할머니가 남포동 다방 앞에서 한 청년과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호는 사진을 뒤집었죠. 뒷면에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대야, 내 봄은 내 것이었다. 지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영대? 지호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최상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 영대는 누구일까요? 지호는 편지들을 펼쳐봤습니다. 편지는 세 통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자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비록 내 곁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편지는 더 짧았어요. 아이를 잘 키워라. 그 아이가 내 전부가 되어줄 거다. 세 번째 편지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분자야, 나는 떠난다. 서울로 간다. 너를 잊기 위해서. 지호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손에 쥔 채로 거실로 나왔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분자가 손자를 보았습니다. 지호야, 뭐 찾았니? 지호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분자는 지호의 손에 든 사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죠. 어디서 찾았니? 장롱 깊은 곳에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이 사진이랑 편지들, 그리고 칼이 있었어요. 분자는 앞치마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호에게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분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 집어넣어라. 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누구예요? 영대라고 적혀 있는데. 분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호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못했어요. 저녁 때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고 정희도 장례식장 일을 마치고 왔어요. 지호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할머니 옛날 사진 찾았어요. 근데 할머니랑 같이 찍은 남자분이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민수가 밥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호가 설명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영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은 최상도잖아요.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대. 그 이름이 또 나왔어요. 정희는 분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분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숨기지 마. 우린 가족이야. 분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가족이라 가족의 자리는 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야. 정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무슨 뜻이세요? 분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식탁 위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분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다.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시절이요? 분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1980년 봄이 펼쳐졌어요. 공단 굴뚝 위로 안개가 맴돌고 연탄재 냄새가 골목을 덮던 80년 봄이었다. 영대는 나를 역전 다방 은성에서 기다렸지. 분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영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 기타를 치고 시를 쓰고 꿈을 이야기했지. 나도 그 꿈에 취했어. 정의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지호는 할머니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상도를 택했다. 안정과 체면, 부모님 기대. 그리고 분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분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영대와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하지만 상도가 너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어.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수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말을 아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외에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분자는 부엌일을 하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정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적 절차가 아니어도 가족 동의로 가능한 유품 DNA 대조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모두가 무겁게 밥을 먹고 있을 때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제안이 있어요. 분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반응이 없었어요. 유품 DNA 대조를 해보면 어떨까요? 민수 씨의 면도기와 어머니 머리카락, 그리고 아버님 유골함에서 발견된 소량의 유품 가루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분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뭘 바꾸니? 이미 다 드러났잖니.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유골함이 정말 아버님 것인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라벨이 바뀐 거라면 진짜 아버님은 어디 계신지 찾아야 하고요.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해봐요. 분자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진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분자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음 날 바로 절차를 진행했어요. 민수의 면도기와 분자의 머리카락 몇 호를 채취했습니다. 봉안당에 연락해서 유골함에서 극소량의 시료를 얻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지 못하고 한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 정희는 봉투를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가족이 모였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분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희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 결과가 나왔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말해요. 정희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어요. 정희는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버님 유골함의 유품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의 직계부계와 일치하지 않아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골함에 있는 분은 민수 씨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라벨이 바뀐 게 맞았어요. 분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분자의 목소리가 방을 가르며 튀었어요. 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비명에 놀란 것 같았죠.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진짜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정희도 말을 잃었습니다. 분자는 두 손을 떨며 거실을 서성였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추석상 연습 겸 간소한 제사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제사상 앞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밥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과일 조금. 간소한 상이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말해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분자의 손이 옥장도를 쥐고 있는 상자 위에서 떨렸습니다. 분자는 상자를 열고 옥장도를 꺼냈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칼이었습니다. 영대 김영대, 내 첫사랑, 내 아버지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영대, 그 이름을 드디어 확실하게 들었어요. 정희의 입술이 새하얘졌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장례업체 인수 과정에서 우연히 손에 넣은 출생신고 누락 관련 메모였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영대, 미혼부 정정 요청 서류, 1998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부도 김영대예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제 출생신고서에 김영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이름이기도 하고요. 분자는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너희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와 민수 씨는 남매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지호는 입을 벌린 채 어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족의 자리가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소리였어요. 제사상 위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은 흔들렸어요. 분자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정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그대로 벽에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비밀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촛불은 꺼졌고 제사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은 채로요.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집안은 무너진 것처럼 조용했어요. 말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앉아 나오지 않았죠. 지호는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집에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지호는 할머니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할머니, 집은 무너져도 사람은 남아요. 저는 남을게요. 분자는 방 안에서 손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가족을 버리지 않으려 했죠. 민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산책로를 걸었어요. 발걸음에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내 삶은 거짓이었나?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지. 나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첫 월급으로 구두를 사주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오시던 그분이 내 아버지였다. 민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최상도는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 입학할 때 새 가방을 사주셨죠. 대학 합격하던 날 조용히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피가 아니라 손에 남은 구두약 냄새가 내 아버지다. 민수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든 민수를 키운 건 최상도였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희가 보였어요.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민수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은 거짓이었을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서로를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건 진짜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린 남매일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만났어. 우리 감정은 진실이었어.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릴 어떻게 볼까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정의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분자는 낡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영대가 웃고 있었어요. 분자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영대야, 미안하다. 체면을 택한 대가가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분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1980년 봄 영대를 떠나보낸 그날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분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자. 자리를 다시 그리자. 분자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주소록이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죠. 거기에는 무연고자 처리 관련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된 정보였어요. 김영대라는 이름이 무연고 사망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분자는 그때 몰래 유고를 찾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작은 유골함이 분자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분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낡은 보자기로 싼 것이 있었어요. 분자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작은 유골함이 나타났죠. 김영대의 유골함이었습니다. 분자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았어요. 영대야, 이제 내 자리를 찾아주마. 정희는 장례업체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업무를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상주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중년 남성이었죠. 상주가 물었습니다. 장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장례는 작별이 아니라 자리 바꾸기예요. 살아남은 우리가 어디에 앉을지 정하는 의식이죠.
상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리를 바꿔야 한다고요. 그날 밤 분자와 정희는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식탁이었어요. 두 사람 앞에는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죄책감이 커요. 우리 결혼, 우리 가족. 분자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의 이름을 정하는 건 법이고 삶의 이름을 정하는 건 우리야. 정희가 분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세상은 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너와 민수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어. 그 마음이 거짓이었나?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분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상처를 꿰매자. 법은 법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분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식탁 위에 차는 식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민수는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희. 우리 다시 시작하자. 분자와 정희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법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린 우리 방식대로 살자. 분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정희도 함께 안겼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봉안당에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최상도의 유골함 앞에 흰 국화가 줄지어 놓였어요. 민수가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 불러도 되겠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피는 몰라도 기억은 제 것입니다. 민수는 유골함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자전거 타기, 아버지가 사주신 첫 구두,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오시던 모습, 그 모든 게 제 아버지예요. 정희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민수 씨의 아내이자 이제는 복잡한 관계가 되어버렸지만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민수 씨를 키워주신 덕분에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분자가 마지막으로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분자는 두 손을 모았어요. 상도 씨, 내가 오래 미뤘던 말, 미안했소. 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내 거짓을 알면서도 품어줬소. 민수를 자식으로 키워줬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분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이 지켜준 이 집, 내가 비로소 지키겠소. 약속하오.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안당 담당자도 함께 있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오늘은 관리 기록을 바로잡겠습니다. 담당자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최상도의 봉안 기록이 떴어요. 정희는 담당자와 함께 유골함의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상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한 유지와 추정 교체입니다. 화면에 두 개의 버튼이 보였어요. 하나는 원한 유지, 최상도. 다른 하나는 추정 교체, 타유해. 모두가 분자를 바라봤습니다. 결정은 분자의 몫이었어요. 분자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한 유지. 상도는 이 집의 아버지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분자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보자기를 풀자 또 하나의 작은 유골함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김영대. 작년에 무연고 처리될 뻔했지만 내가 찾았소.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분자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이야. 우연히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옷장에 숨겨뒀어. 정희가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김영대. 자기 아버지이자 민수의 아버지였어요.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자가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학골은 접겠다. 대신 두 사람을 나란히 두고 싶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모시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낸 시간의 아버지로,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빚진 봄의 아버지로.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곳에 모실 수 있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자리 찾았네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담당자가 김영대의 유골함을 받아 최상도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유골함이 나란히 놓였어요. 담당자는 작은 명패를 꺼내 앞에 세웠습니다.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의 자리, 피와 시간 모두의 이름으로. 그 순간 봉안당의 긴 복도 끝에서 햇살이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두 유골함을 비췄어요. 마치 두 사람이 함께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두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최상도, 아버지 김영대. 두 분 모두 제 아버지입니다. 민수는 두 유골함에 각각 절을 올렸어요. 정희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김영대,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분자는 두 유골함 사이에 섰습니다. 한 손은 상도의 유골함에, 다른 한 손은 영대의 유골함에 올렸어요. 두 사람 모두 고맙소. 상도는 삶을 함께 해줬고 영대는 생명을 선물해줬소. 이제 두 사람 모두 이 자리에서 쉬시오. 봉안당을 나서는 길, 분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햇빛이 여전히 비치고 있었어요. 두 유골함이 나란히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정희도 분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평안하시겠어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자리를 찾았구나. 지호도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지호는 기숙사에서 나와 오늘 함께 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네 사람은 봉안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분자는 중얼거렸어요. 자리를 찾으니 마음도 가벼워지는구나. 가족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분자가 차에 타기 전에 다시 한번 봉안당을 바라봤습니다. 잘 있거라. 두 사람 모두.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봉안당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분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집안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분자는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거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정희는 과일을 준비했어요. 지호는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제사상 차려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분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올해부터는 다르게 하련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다르게요? 분자가 설명했습니다. 제사상은 간소하게 하고 차례 순서 대신 감사 순서를 만들었어.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말이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거실 테이블 위에 간소한 음식이 놓였습니다. 떡국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과일 조금.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테이블 가운데에는 2개의 작은 사진틀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최상도의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영대의 사진이었어요. 2 사진 사이에 흰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테이블 앞에 둘러앉았어요. 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첫 번째 감사는 지호부터. 지호가 일어섰습니다. 지호는 최상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감사, 할아버지 상도. 제게 자전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넘어질까봐 걱정하시던 할아버지 목소리도요. 지호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2 사진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2 번째 감사, 영대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어있던 제 자리에 질문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민수는 김영대의 사진에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최상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상도. 저를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가 아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였어요. 민수는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정희는 김영대의 사진 앞에 섰어요. 3 번째 감사, 아버지 김영대.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찾았어요. 이제야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비록 유골함으로지만 그래도 만났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분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진실을 밝히되 미움으로 끝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는 분자에게도 절을 올렸습니다. 분자는 정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거라. 우리 이제 앞만 보자. 분자가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분자는 2 사진 앞에 섰어요. 상도 씨, 영대. 2 사람 모두에게 감사하오. 분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상도는 내 삶을 지켜줬고 영대는 내 봄을 선물했소. 2 사람 모두 내 인생의 일부였소. 분자는 2 사진에 각각 절을 올렸어요. 가족의 자리는 빼앗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다. 분자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피 한 방울로 서열 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으로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와 정희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분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떡국을 먹으며 가족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웃음소리가 났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년에도 이렇게 해요. 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하자. 우리만의 방식으로. 식사를 마친 뒤 4 사람은 동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떡국떡을 더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시장은 설날을 앞두고 북적였습니다. 분자는 떡집 앞에서 떡을 골랐어요. 민수는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샀습니다. 정희는 꽃집에서 국화를 샀어요. 지호는 떡볶이를 사 먹으며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자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7080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등병의 편지였습니다. 분자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밝아지셨네요. 분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니 가벼워졌지. 집에 도착해 분자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하늘 아래 겨울 햇빛이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내듯 식탁을 비췄어요. 분자는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분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합골이든 병치든 중요한 건 함께 눕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되는 것이다. 분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 기억이 우리를 하나로 합한다. 거실에서 민수와 정희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방에서 음악을 들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유골함은 자리를 바꿨습니다. 아니, 자리를 찾았어요. 최상도와 김영대 두 사람은 이제 나란히 봉안당에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죠. 가족도 그 옆에서 각자의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민수는 두 아버지의 아들로, 정희는 진실을 밝힌 며느리로, 분자는 모든 것을 품은 어머니로, 지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손자로요. 비밀은 상처였지만 상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 위로 새로운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피가 아닌 시간으로, 서열이 아닌 감사로 이어지는 제사였습니다. 분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평온하구나. 그리고 유골함은 봉안당에서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함이 나란히 가족의 자리를 지키며요.